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양질의 국방 인력 확보를 위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국가안보에 헌신한 청년 의무 복무자에 대한 사회적인 우대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월 호국 구원의 달을 맞아 오늘 제대군인 취업 지원 어떻게 해나갈지 꼼꼼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정책과장 홍순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지원 상담사 박용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의 최영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군은 제대군인 지원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제대군인 지원 수행 업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제대군인국, 요거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대군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은 제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군 인사법에 따른 정확한 표현은 전역입니다. 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병역이 전환됐다라는 뜻이겠죠. 국방부와 군에서는 그래서 전역장병 지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훈처 소관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대군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 여기에 면역 또는 퇴역한 자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군대를 다녀오신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다 제대군인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본다면 저희가 약 1,600만 명의 제대군인이 존재한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국민의 3분의 1에 해당하고 네. 성인 남성의 70%가 제대군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부의 전직 지원 정책은 전역을 앞둔 군인들의 약 1년여 전직 지원 기간 동안 사회복귀를 준비하는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담당하고 있고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정책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그들이 전문성을 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또한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존경과 명예를 돌려드리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제대군인에 대한 개념 정리 다시 해봤고요. 상당히 또 많은 정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사를 해봤더니 전국 10개 권역에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나요? 네, 국가보훈처가 수립하는 제대군인 일자리 정책을 일선에서 실행하는 조직이 제대군인 지원센터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전국에 10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에 서울, 인천, 의정부, 수원 등 4개 센터가 있고 이외에도 춘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창원 등 6개가 더 있습니다.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전역하신 제대군인 분들이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1 전문 취업 상담을 지원해드리고 있고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 알선 및 취업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능력 개발 교육 지원, 전직 지원금 지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전역할 때 장병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바로 진로 고민입니다. 저도 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아니 이거 우리 군이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맞습니다. 군에서 전역한 제대 군인들이 사실 나와서 자신의 직성과 희망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는 좀 더 근무하고 싶은데 부대 사정상 오래 근무하지 못해가지고 빨리 노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국토방위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희생한 점을 충분히 보답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을 해드려야 됩니다.
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좋은 양질의 인재가 군에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제대 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같은 것들은 단순히 그냥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군대를 보다 강하고 유능한 군대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도 병장 출신 아니십니까? 네, 정말 우수한 인력 확보, 게다가 또 튼튼한 국방 건설을 위해서 제대 군인 지원은 이거는 뭐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꼭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요즘에 우리 취업 현실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군은 의무복무 장병과 또 직업 군인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제대 군인 대상별 취업 지원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맞춤형 취업 지원 필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예, 그 취업 군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본처에서 이제 5년 근무한 제대 군인들 중기 복무자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 가운데에서 연금을 못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는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예. 저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1997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5년 이상 10년 미만 복무하신 중기복무 제대군인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 보훈특별 고용이라든지 의료 지원 등 지원 혜택에 있어서는 중기와 장기의 차이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그 의무 복무자에 대한 지원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요. 현재 법률에서는 그 채용 시 응시 연령 상한을 연장해 준다든가 복무 기간 동안 또는 군 경력을 호봉과 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정도의 규정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전체 의무 복무자에 대한 취업 지원은 실시하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군 복무 중 부상을 당한 분들이라든가 저소득 모범 장병, 취업 맞춤 특기병 등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제대 군인들이 이제 앞으로 취업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특히 군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업 군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대부분 가정을 이루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대해서 더욱 절박함이 클 것 같은데 과장님, 이들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많은 국민들은 군인들의 실제 삶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월급도 일반 공무원보다 많이 받고 군인연금도 탄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지만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기 복무를 채우고 전역하시는 상사 원사분들이라든지 중령 이상 고급 장교분들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40대에 소령으로 전역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20년간 복무하고 작전부대 참모로 근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시게 되는데 군인연금을 받을 수는 있지만 40대에 전역을 한다고 한다면은 한참 가정에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어렵기 때문에 취업이 절실한 상태고 그분들보다 더 힘든 경우는 이제 30대에 소령으로 전역하지 못하고 대위로 전역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복무기간 내내 1, 2년마다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 그 야전 그 하급 부대 지휘관으로 복무를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본인의 임무 수행 태도와 무관하게 그 군 조직의 특성상 군대를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고 연금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한 그 20대 장교 부사관의 경우에는 요즘 병공 봉급 인상 그리고 복무기간 단축 등에 따라 가지고 지원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렇게 그 연령별, 계급별로 다양한 여건들을 감안한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국가본처에서 제대군인 취업 지원을 위해서 그 센터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1:1 전담 직업 상담사가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150만 원까지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를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외에도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그리고 사이버 교육 같은 교육도 수강하실 수 있고 또한 그 센터에서 일자리를 기업에서 직접 발굴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기도 하고 이력서 작성이라든지 면접 등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의무복무 장병 같은 경우는 이 국가를 위해 병영 의무를 이제 완수하고 전역할 때쯤 굉장히 좀 고민을 한다고 합니다. 다시 학교를 들어가야 되나 아니면 취업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일명 멘붕에 빠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취업 지원을 좀 해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예,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의무복무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의무복무자에 대한 시범 사업으로 취업 지원 정책을 좀 시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더 확대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 이번에 새 정부에서도 이렇게 병사들 월급을 올린다는 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요. 2019년에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에 의하면 이렇게 병사들이 만약에 군 복무 기간 동안 민간 부분에 경제 활동을 한다고 상정했을 때 한 명당 한 4천만 원 이상의 개주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네. 이런 부분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희생과 헌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의무복무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 추가할 거 있으십니까? 예.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의무복무자들이 인생 황금기에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고 그 병역 의무를 위해서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 배려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군 가산점 제도가 사실 실질적 혜택이 되었지만은 그 제도는 여성과 장애인의 이제 공무 단임권 그리고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로 정부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분들에 대한 다양한 대책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혹시 제대 군인들하고 직접 취업 상담도 해주시고 현장에서 이제 목소리도 듣고 계신 우리 상담사님의 목소리를 좀 정말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업무하시면서 뭐 기억에 남는 사례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2021년 6월에 취업을 해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던 중기복무 제대군인 사례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공군 재정병과 중사로 5년간 근무하고 전역한 인원인데 전역 당시에는 이 인원이 공무원이나 공기업으로 취업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사실 군복무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역하면서 뭐 구직을 활동을 할 수 있는 준비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전역과 동시에 제가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분야 그래서 전직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직업능력 개발 교육비로 본인이 시험 준비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준비를 하면서 본인이 일부 공기업에 또 지원을 했어요. 네. 근데 서류 전형에서조차 뭐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상담사 판단으로는 공기업을 바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래도 군 경력을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주는 공공기관으로 지원해서 경험을 좀 쌓고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라는 조언을 했고 네. 또 마침 그때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기간제이긴 하지만 회계직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공을 했는데 또 다행히도 본인이 상담사의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기관에 지원을 했고 제가 이제 이력서 클리닉부터 면접 클리닉을 통해서 최종 합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도 좋은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 예. 제가 최근에도 이제 그 제대군인과 통화를 했는데 본인 얘기는 기본적으로 지금 계약이 연장돼 가지고 1년 더 근무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정규직 전환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뭐 정규직 전환이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현재의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담사 입장에서는 계속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런 성공적인 사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들어야죠. 좀 전에 교수님께서 이 제대 군인 지원센터에 회원 가입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기업 회원도 있다고 합니다. 오. 예, 그래서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추천하고 뭐 다양한 일자리 매칭을 하는 등 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 네. 이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럼 과장님,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네,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제대군인분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기도 하지만은 기업도 회원으로 지금 가입되어 있습니다. 현재 만여 개의 기업이 가입되어 있고요. 기업들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재 정보를 직접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인재를 직접 매칭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 상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담사들로부터 적합한 분들을 추천받아서 그 채용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만여 개의 기업이 지금 제대군인 지원센터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이 기업 입장에서는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경우에 가장 뭐 이런 점은 좋다,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저희가 뭐 학생들이 취업을 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역시 기업 입장에서는 뭐 자기 어떤 직책에 맞는 사람을 뽑으려면 그것도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군인 취업지원센터에서 맞는 적절한 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기업으로서 상당히 좋죠. 예. 뭐 비용과 시간의 절약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맞춤형 인재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추천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재를 추천하는지,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성공 사례 실제로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대군인 지원센터에는 기업과 협력해가지고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발굴하는 기업 협력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협력팀에서 어떤 채용 정보를 발굴해 오면 이제 저와 같은 취업 상담팀에 속한 상담사들이 각자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제대군인들 중에서 그 정보에 가장 적합한 인원을 찾아내서 그 인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력 스크리닝 등을 통해서 채용 추천을 이렇게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 이렇게 성공 사례를 네네. 말씀하셨는데 그 분야는 세방그룹의 공채 전형 사례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방그룹은 로켓 배터리로 좀 알려진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과 우리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기업 협력을 통해서 센터에서 추천하는 제대군인의 경우는 서류 전형을 면제하고 오, 네. 네. 좋다. 1차, 2차 면접 전형으로만 채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매년 그 기업에 채용 공고가 나오면 저희가 전국센터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우리 제대군인들 중에서 적합자를 발굴해서 채용 추천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 총 22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도 현재 5명이 합격이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우수한 인재를 또 이렇게 잘 매칭해주기 위해서는, 즉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또 보훈처에서도 뭔가 이렇게 직업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관련된 프로그램 과장님 있습니까? 네. 요즘은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 요건도 다양하고 그리고 제대하신 분들의 요구 조건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수강하게 되면 수강료를 지원해주는 예. 직업 능력 개발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 전문 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커리큘럼을 본인이 선택해서 수강 가능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신기술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커리큘럼을 보강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맞춤형 직업 훈련도 단단하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 빼놓을 수 없죠. 상담사님. 뭐냐면 여성 제대군인 활용을 원하는 기업도 적극 발굴하고 또 매칭도 잘해주고 계실 것 같은데, 특히 어떤 분야에 또 여성 제대군인들을 원하는지 뭐 어떻습니까? 네. 여성 제대 군인들 같은 경우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간호병과, 정운병과, 재정병과 등 좀 전문 영역에서 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저희 센터로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좀 드물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전투병과의 여군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여성 제대 군인들의 어떤 조직 적응력, 그리고 군에서의 보안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백화점 보안 요원이나 그다음에 각 기업체의 이 안내 데스크 직원들, 그리고 여성 기숙사 사감, 네, 이런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전문 경력을 필요하는 분야에서 지금 최근 기업 측에서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는 지금 여성 제대군인들이 전병과에서 배출이 될 것이고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취업 영역도 좀 더 폭을 넓혀나가는데 네. 중점을 두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여성군인 보직 제한이 철폐됐거든요. 네. 예, 모든 병가에 갈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현재 그 제대군인을 이제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고요. 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회원으로 가입한 기업체는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무료로 채용 공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제대군인 인재 정보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는 요건에 따라서 검색 가능하시고요. 또한 수시로 진행되는 구인 구직 행사에서 부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면접을 통해서 현장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연계해서 제대군인을 고용한 사용주에게는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제대군인 분들을 채용한 기업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증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언급해 주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 아유, 좀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2015년부터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 제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수여해드리고 현판을 달아드리고 이런 행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실제적인 그 법에 정해져 있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유인하는 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21년 6월에 저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을 적극 채용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네. 이를 통해서 그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작년 12월부터 시행 중이고요. 지금 저희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드리면은 법무부에서는 그 외국인 채용을 할 경우에 사증과 체류의 우대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관세청은 관세 조사를 유예해주겠다라는 인센티브를 제시를 해줬습니다. 또한 농협, 신한은행, SC제일은행 등 그 은행에서는 여신 금리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협의가 현재 완료됐고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더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예, 그런데 취업 대신 또 창업을 하고 싶은 그렇죠. 제대군인분들도 있으실 네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창업 지원 활동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과장님, 현재 어떤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십니까? 네, 요즘 그 젊은 청년들은 특히나 취업보다 창업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군인 분들도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 하지만 제대군인들은 자본, 기술 그리고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는 창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력을 갖춘 상담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층 상담을 통해서 어떤 창업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템을 위주로 창업 방법, 넘어야 할 규제 이런 거에 대해서 기초 심화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있는 창업진흥원과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창업 정보도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 등 창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이번에는요. 제대군인 지원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제대군인의 안정적이고도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곳이 있으니 바로 국가보훈처 소속기관인 제대군인 지원센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을 위해 어떠한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출발!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상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을 위해 전국 10개 권역에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설립,
직업 상담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을 통해 제대 군인에게 맞춤식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대 군인 지원센터의 전직 지원 서비스 어떻게 받냐고요? 먼저 제대 군인 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이후 전문 상담사 배정으로 1:1 맞춤형 전직 컨설팅이 시작되는데요. MBTI 등 심리 적성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잘 맞는 분야를 탐색하고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군 경력과 특기, 개개인의 역량을 분석해 경력을 설계하고 목표를 설정하는데요. 선택한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선 직업훈련도 필수겠죠?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다양한 직업훈련기관 입교나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 필요한 훈련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행여나 구직 활동 중 교육비나 생활비가 걱정된다면 근심 걱정은 이제 그만. 다양한 행정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교육비와 전직 지원금을 지원하여 구직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직종 지역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정보는 기본. 자기소개서와 이력서 작성, 면접 스킬까지 팍팍 지원하는데요. 실제로 약 8년간 이 군단에서 무인항공기 조종, 정비 등을 담당했던 김병국 예비역 중사. 그 역시 제대군인지원센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제2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제정보통신 과학플랫폼 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병국입니다. 저는 현재 각 기업의 사이버 해킹 공격에 대한 초기 대응을 하고 있고 보안자산을 활용해서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병국 예비역 중사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어떠한 도움을 받았을까요? 현재는 아무래도 기술 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차후에는 정책과 병행해서 정책이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받쳐주지 못해서 활용하지는 못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최근 들어 취업난의 창업 열풍이 불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한 구인구직 채용 플랫폼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창업 의향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은 창업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제대군인들 역시 창업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는 창업 워크숍 등을 통해 창업 상담과 창업 관련 교육은 물론 현장 탐방, 창업자문위원, 멘토 등의 지원으로 제대군인이 창업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자금 조달, 점포 계약 등 개업 준비에 필요한 행정 절차 역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역 대위였던 이경화 씨 역시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역 후 지역 특산물을 접목시킨 타르트 전문점을 개업했는데요. 창업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또 거기에서 컨설턴트랑 지속적으로 전역한 후에도 이제 유지를 하면서 연락을 유지하면서 상표권을 등록할 때는 변리사를 도움을 준다거나 그렇게 도움받았고. 이처럼 제대군인지원센터는 창업 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사업 성과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필요시 추가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창업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대군인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의 막 찬란한 미래를 열 수 있도록 제대군인지원센터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사례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경우는 국가가 직장을 여러 개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그 가운데 직접 이제 제대군인들이 선택하는 그야말로 이제 맞춤형 취업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여러 개를 연결해 준다. 그 중에 본인이 직접 선택한다. 정말 부럽지 않습니까? 그죠. 교수님,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 현역이든 제대군인들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뭐 어려와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취업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군인들에 대한 국민적인 태도입니다. 네. 군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에 기반을 해서 이제 많은 정책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군인들이 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군을 제대해서 사회에 복귀할 때 정말 그분들의
공헌을 기억하고 또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랄까요? 또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인식도 많이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방송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질적인 사례가 될 텐데요. 과장님,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우 제대 군인들이 원하는 기업체 취업에 성공하는 사례가 평균적으로 약 몇 % 정도 될까요? 예. 그 제대 군인 센터에서는 지원 센터에서는 구직 등록하신 분들의 희망 진로 분야에 맞춰서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체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1년 기준으로 약 7,000명의 제대 군인들이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다만 그 원하는 일자리와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매칭된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또 우리 제대 군인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기간이 좀 부족했고, 또 연령도 취업하기에는 애매한 연령인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니즈를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기업도 원하고 또 제대 군인이 원하는 그런 이렇게 뭐 다 꽉 맞는 맞춤형 매칭 이런 거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롭게 출범한 우리 정부의 그 국정과제 110개가 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제대 군인들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한 정책과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많이 힘을 쓰겠다, 노력하겠다, 강화하겠다, 뭐 뒷받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보훈처 과제가 2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정부에는 100대 국정과제에 1개 정도가 보통 들어갔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보훈처의 업무에 대해서 2배 이상 중요도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보훈이라는 과제 하나고,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 이 2가지 과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편 박민식 국가보훈처장님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제복 입은 분들이 박수 받는 국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내 소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깨도 조금 무거워지셨는데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교수님께서도 언급해 주신 사회적인 어떤 공감대와 지지, 이게 또 뒷받침이 잘 돼야 됩니다. 교수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예. 네. 예, 또 사실 전역 후에 취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이 지원금이 있고 없고 여부가 당사자한테는 정말 절실한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과장님, 뭐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습니까? 네, 전직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반 민간 회사에서 근무하던 분들은 뭐 공공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직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로 구직활동 기간 동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구직급여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직 지원금 제도는 구직 중인 중장기 복무 제대 군인들이 그 실업인 상태에서 6개월 동안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 앞으로 계속 좀 현실화시켜서 인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많이 줘야 됩니다. 이게 기간도 6개월 말고 1년으로 연장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역시 예산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국정과제 발표 내용 중 이 전직 지원금 인상 내용이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현금 지원은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거거든요. 이 제대군인 취업이나 전직 시 가장 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그러게요.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전직 지원금이 대폭 인상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5년 근무한 중기 복무자들은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네. 2배가 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 근무한 장기 복무자 중에서 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 경우에서는 50만에서 70만 원으로 예. 이렇게 대폭 뛰었다는 것은 역시 이번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전직 제대군에 대한 예우를 좀 하겠다는 뭐 의지가
실현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보니까 지역 기반 취업 지원 이거 서비스 역량 강화 방침도 새롭게 발표가 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 10개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리적으로 거리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또한 상담사들이 관리해야 되는 회원도 많아가지고 충분한 지원이 제대로 못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는 그 제대군인 지원센터를 2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수를 좀 더 확충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이제 전국에 있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해가지고 좀 더 가까운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다면은 그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별도의 제대군인 전담 상담사를 파견하는 방안도 저희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일 현장에서 마주치고 계시는 상담사님이 아마 제일 잘하실 것 같은데 실제 제대군인 지원센터에서 일하시면서 이 지역 기반 그리고 현지 상황에 맞는 취업 지원이 절실하다 느끼신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그럼 아마도 그런 케이스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냥 마음껏 말씀하십시오. 제안도 해주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대군인뿐만 아닐 겁니다. 모든 구직자들은 사실 구직 활동을 할 때 고려하는 것이 출퇴근 여건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취업을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는 모든 구직자에 관한 사항이고 문제는 지금 저희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 정보를 발굴한다거나 또는 매칭을 하는 데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좀 더 확충이 되고 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연계가 된다면은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도 좀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현장에 계셔 보니까 이런 거는 조금 보훈처가 진짜 빠른 시일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하나 제안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오늘 사실 과장님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가장 느끼는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복무를 이제 15년 정도밖에 안 하고 또 연금이 없이 나오는 30대 후반의 우리 제대군인. 그 인원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의 초점을 좀 더 그 인원들에게 맞춰서 그 인원들이 빨리 사회에 안정되게 정착을 해서 새로운 시민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이 좀 더 강구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국가안보에 헌신한 이 청년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우대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습니까? 청년 의무복무자. 남성들이죠. 우리 학교에 있는 젊은 남성들이 군에 가서 이제 국가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예민한 문제지 않습니까? 젠더 갈등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들이 그 20대 인생의 한금기를 국가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랄까요? 국가적 지원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국가의 책무라 여겨집니다. 요즘 병월급 인상 문제가 나오면서 아마 이제 이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우리 국가보훈처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분야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까 앞에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떤 그 청년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들이 무엇보다 생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정책, 연구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정기적인 국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작업도 해주셔야 그런 공감대가 얼마나 됐는지를 비교 분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시행이 되면서 핵심 내용은요, 제대군인들 취업 지원 제한 기간 폐지 등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환영할 만한 변화가 아닐까 싶은데. 과장님 조금 보충 설명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제도가 법률 개정되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 외에도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특별 채용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것이 있는데 한 번 지원하던 것을 이제 작년 12월부터는 3번까지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전역 후 3년까지만 이 취업 지원
지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기간 제한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무한대입니까, 본인이 이제? 그렇습니다. 와. 본인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는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아, 이거 진짜 좋아졌네요. 네. 또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제대군인 주간이라는 행사를 운영해 왔습니다.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일반 국민들의 그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10월 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 잘 알고 계시는데 네. 그 10월에 있는 그 한 주간 하는 그 제대군인 주간도 법률의 그 근거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교수님, 우리 최영준 교수님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제대군인 주간에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 제대군인들의 여건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네. 아, 정말 좋아졌네요. 저 그 무한대로 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안 되죠. 너무 오래됐죠. 오래되셨잖아. 오래돼서 안 되죠, 네. 이제 저는. 네. 근데 지금 법대로라면은 이제 5년 이상 네. 근무하신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의무 복무를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닌데 네. 이제 우리 의무 복무자들의 경우에도 지금 한참 정치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네. 그리고 사회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형성됐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교수님, 의무 복무자들 지원을 위한 그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대군인법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 내용을 하나 이렇게 딱 추가하면 안 될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그 1999년에 군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로 이게 가산점 제도가 폐지되고 나니까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거예요. 물론 지금 보훈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범 사업으로 뭐 취업 지원 제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게 병역 의무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우리 20대 젊은이들이 자기들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거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복무자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고 또 국민적인 어떤 공감도 약간씩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군인법 개정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기본적으로 뭐 경력을 인정해 준다든지 또 뭐 다른 문제가 되지 않은 영역에서 어떤 그 가산점도 고민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민에 대한 그 헌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 인정 위에서 거기에 상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해주어야 정말 그 의무 복무도 빛나는 거죠. 네.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논의되면 제대군인법 개정에서 정말 구체적인 네. 지원책이 담기기를 기대합니다. 예. 헌신에 대한 공감, 또 마음을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실질적인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지원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지난 1999년에 군 가산점 제도가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성과 장애인들의 평등권과 공무 단임권을 침해하였다라는 결론은 알고 계시지만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 의미 있는 판시를 한 게 있습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그 본인을 희생하고 병역 의무를 이행한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한 매우 필요하다라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취업 지원, 교육 훈련 지원과 같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워낙 군 가산점 제도가 그 확실한 사실상의 지원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는 있었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는데요. 현재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대군인은 남이 아닙니다. 가정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가정에 한 명 이상의 네. 제대군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 가족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다양한 대책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교수님, 군 복무기간 인정 등 이 추진 내용을 보면은 어떠신가요? 실제로 이 정책이 추진이 되면은 국민들 반응이나 호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 사실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제대군인들, 우리 가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많은 반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시기에 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적극적 노력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정말
뭐 행정부든 국회든 국민들의 설득을 해서 이 제대 군인 특히 의무복무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지원책들을 마련하고 그것을 입법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뭐 좋은 말씀 너무너무 좋은데요. 저는 사실 무엇보다요. 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복 근무자들을 이제 존중하는 분위기 정착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뭐 사실 우리가 맨인 유니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제복 근무자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면 이제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군인을 만나면 그냥 아주 쉽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분위기거든요. 사회 분위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사회 분위기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GIBL이라고 하는 대단히 파격적인 제대군의 지원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좀 정말 그 군복 입고 있고 또 군대에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그 존중과 예우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이런 사회적 분위기 형성될 때 정말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팬데믹 이후 최초로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예, 거기서 언제나 제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공항이 그래도 이제 정상화가 돼서 많은 승객이 있더라고요. 근데 탑 승객들을 부를 때 미국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군인이나 유니폼을 입으신 분들은 그 최상위 탑승으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먼저 탑승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군복을 입으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 현역인 분들은 먼저 탑승하시라 이런 안내 방송이 나오는데 이 반응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앉아 계시는 다른 탑승객들의 반응이 당연한 거지 뭐 이런 인식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 제복 입은 근무자들 보면은 경례하면서 고맙습니다. 나라 지켜주셔서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미국의 분위기가 사실 아주 오래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베트남 전쟁 당시에 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빴어요. 그래서 미군이 이렇게 공항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아주 욕설 하면서 괴랄 뜬 일도 있었거든요. 이런 60대 말 70대 분위기를 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 군에서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의 보훈처 기관에서도 군인들에 대한 존중과 여우를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던 겁니다. 이 결과가 한 30년, 40년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보훈처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쌓아 나가면서 진화해 나가고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거든요. 지금 제대군인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맨인 유니폼 중에는 우리 경찰과 소방공무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도 잊지 말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얼마나 위험하고 힘든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 국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지원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제 끝으로요. 국가로의 헌신적으로 복무한 군인들이 제대 이후에 사회에 또 원활히 또 복귀하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또 취업 지원까지 잘하기 위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책도 좋고요. 또 당부 말씀도 좋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제대하는 시기 혹은 제대 이후의 시기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군 복무할 때 보다 사회와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복귀한다는 것은 제대한 이후에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데 군에서 너무 오랫동안 사회와 다른 방식으로 생활해 왔거든요. 복무 기간에서도 우리 군이 보다 민간과 또 우리 국민과 가까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복무 기간 사회와의 단절 아니다. 계속해서 그렇죠. 소통하고 또 취업 지원 관련된 그런 서비스 또 교육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상담사님. 저도 군복무를 22년 한 제대군인입니다. 어쩐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대군인 지원 정책은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검토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간다면은 저와 같은 이제 제대군인 지원센터의 취업 상담사의 경우는 그 정책들이 최일선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게 하는 것이 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복무를 통해서 장기간 또 군복무한 인원도 있고요. 그런 그 군복무를 통해서 국가에 헌신하신 우리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다짐을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더 많이 담아서 또 과장님께 전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우리 군인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리는 게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접하는 군대와 군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게 너무 많은 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는 군인들은 100에 1명, 1000에 1명도 아닙니다. 정말 대부분의 분들은 전국 각지에서 세계에까지 나가서까지 정말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충실히 수행하고 계신데 정확한 실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제대군인 정책의 진정한 정책 발전은 국가보훈처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장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력도 필요하고 네. 국토부라든지 고용노동부라든지 복지부라든지 관계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의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 성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내 가족의 한 사람, 우리 가족의 한 사람을 지원한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제대군인들의 실상을 들여다보신다면 더욱더 보람 있고 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대책들이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 의미 있는 시간이 됐습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과 튼튼한 국방 건설을 위해서 제대군인 지원 더욱더 실질적으로요 필요한 제도와 정책 이걸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이 계속 되기를 기원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야말로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우수한 병력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을 강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